그리고 대통령이 그 뭐 X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세게 올렸어요. 세게 올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경자 유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그 농사 안 짓고 농지 갖고 있으면 강제 매각 시킨다라는 입장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재준 시장 뭐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사람이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냐? 일단 그 제일 먼저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안의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오늘 6천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6천이 뚫리고 이게 어디까지가? 대단하긴 하네요. 아 저기 주식 저 시작하면 빨리 알려달라고 자기 빠지. 아직 안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아 빼야겠다. 6천이야. 뭐 사셨어요? 네? 그 ETF. ETF 코스피 샀죠. ETF. 대통령도 그걸로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농담 아니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투 잡았다. 네. 아니 근데 그 이제 주식이라는 길을 트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트고 부동산을 잡으니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구 엑시트할 수 있는 길을 뚫어놓고 그 길에 그렇죠. 올라갈 수 있게 사람들을 우르르 해놓으니까 이게 부동산이 잡힌다. 43개월 만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했다고 보도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부터 이제 경제신문 등등이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강남, 서초, 송파 3구 저는 강남 부동산이 뭔가 이렇게 그 가치가 하락한다는 게 상상을 못할 일이었는데 강남 불패 그러니까 작년 10월과 지금 최근에 발표한 그런 수치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키 조정이라고 하는데 호가가 2, 3억씩 내려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상화죠. 정상화죠. 그때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니까.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30평이 뭐 55억 뭐 이렇게 근데 특별하게 더 좋은 다를 게 없죠. 아니 거기 뭐 황금으로 지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낳는 상황이신 거고 뿐만 아니라 보통의 부동산 이야기하면 다들 그런 한탄을 하잖아요. 나한테도 삶에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내가 그 길로 못 가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압구정동에 배밭을 샀어야 됐는데 뭐 이런 그러잖아요. 말죽거리에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순간의 선택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심지어 자산이 20, 30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자기 노력에 따라 가지고 뭐 자산이 격차가 날 수는 있겠지만 운에 따라 가지고 20, 30배 달라지는 세상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라고 볼 게 아니라 진짜 정상을 과거에 너무 과열돼가지고는 호가를 심하게 불러놨던 것들이 오히려 사실 지금 떨어지는 그 가격도 전 되게 비싸다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어떤 뭔가 그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아니 맞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 전주 대비 0.01% 오른데 그 친구들 거의 안 오른 거죠. 이게 보면은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강남이. 야. 그리고 이제 서울 평균 상승률이 그 뭐 쉽게 얘기해 3주째 이제 오름폭이 둔화 중인 건데 0.15%가 그래가지고 그보다도 현저히 낮고 서초도 0.05%. 송파도 0.06%인데 이게 다 후순인 거예요. 하위.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여든 야든 뭐 진보 대통령이 오든 정말로 이렇게 뭔가 사회적인 대개혁을 전제를 가진 대통령이 오더라도 못 바꾸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수치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다는 거고 거기에 가속도를 가하기 위해 가지고 금융위가 대출 제한 규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5대 신주은행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했거든요. 결국 내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연장해주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매물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의 하락 흐름이라는 것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만 보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리고 사실 올해 아니까 작년 가을부터 겨울 무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이 막 진행이 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신고가가 나오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못 잡는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은 필패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고 예. 사실은 이게 가격이 실질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게 보이고 거기에 이제 농지까지 이른바 투기. 예. 맞아요. 예, 네. 이러면 또 딴 것도 투기꾼들이 또 막 보러 다니는데 네네. 그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농지 매각 오늘 발표한 X에 올라온 글인데요.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우리 또 불효자가 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땅도 많아요. 예. 자, 그런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예.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를 내놓고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구입하고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네.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서 요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처분하도록 해라.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 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100번 옳은 얘기죠. 네. 네. 100%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예.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확립된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재차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예. 강조하면서 논거를 달았냐 네. 보니까 야당 일부에서 네. 이 일부 후보들을 상대, 그러니까 여당의 유력한 후보들을 상대로 또 이제 네. 토지 조사 들어간 거예요. 토지조사. 그러면서 네. 이제 쉽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농지의 보유를 두고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묻기 시작을 하니까 대통령이 확실하게 네. 팔아야 되는 농지와 어. 가져야 되는 농지에 대해 구분선을 네. 확실하게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 저는 글을 올렸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보니까 제가 예. 저도 얼핏 봐가지고 예, 누가 예.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정원호 구청장의 그런 예. 관보를 게시를 해놓고 예. 거기 일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쓴 아. 다음에 이런 대통령의 말과 예. 다르지 다르다. 않느냐 이율배반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네.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 음. 상속받은 농지를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거를.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 뭐 상속받은 농지나 뭐 어쩔 수 없이 뭐 보유할 네. 수밖에 없고 농지가 있었는데 연로해지셔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네.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서 농사를 대신 짓기는 하는데 또 그 없어요. 또 많이 안 오고 그 또 뭐 인건비가 비싸고 예, 예, 예. 이래서 안 돼. 네. 이런 거를 일상에 있는 거를 다 때려잡아 가지고 마치 그거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또 보수 언론들이 있을까봐 바로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 청와대에서도 사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랬을 것 이 부분을 같아요. 건드린다고 예. 하는 게 사실 굉장한 용기와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말렸었는데 음. 오히려 대통령이 직진하면서 네. 가봤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참모들이 설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네.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예. 지금 어떤 부동산도 결국은 시장의 일환으로서 네. 심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 심리적으로 이 게임에서 대통령이 승기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기대를 본인들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러한 경자유전 원칙이라든지 이런 공산당 이야기는 부동산 카페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나오는 논리들을 굉장히 논박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댓글도 본다고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다양한 여론들을 청취하면서 네. 그러니까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거기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좀 부동산 카페도 다니시는구나. 뭐 그런 그러니까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